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임성입니다. 자, 오늘 1월 11일 오후 2시 정도 되었는데요. 요셈 이 종목에 대해서 데일리 리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 반도체 지금 테마의 시장 상황과 수급의 방향성,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. 두 번째는 이 부분과 맞물려서 뒤쪽에 지금 주가 시나리오, 제가 이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,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얘기를 할 테니까, 사라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 단순히 참조용으로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촬영을 며칠 동안 이제 좀 못했었는데, 좀 다른 종목들 위주로 좀 설명했던 부분도 있었고, 그리고 좀 실질적으로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영상을 찍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 경과를 보고 좀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1차적으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려고 한 지금 반도체 시장 흐름,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며칠 동안 이 과거를 좀 복기를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1월 10일 날, 어제 날짜죠. 이날 이제 뭐 했었냐면은 한국 시간으로 10일 새벽 2시에 CS2024 이 부분이 이제 오픈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네오셈 같은 경우는 현재 테마가 CXL 테마죠. CXL 테마. CXL 테마인데 네오셈은 이 CXL이라는 부품을 검사하는 장비를 이제 제조한다라고 했었고, 이 CXL의 그 시장 성장성 이런 거 기대감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갑작스럽게 최근에 급하게 이렇게 가파른 주가 상승을 했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계속 CXL 테마로 있었는데 이제 1월 10일 날 CS2024 이게 무엇이냐면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,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, 세계 각국 기업의 가전 제품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 홍보를 하고, 그다음에 올해 한 해 기술 트렌드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그런 자리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 박람회에서 한 해 동안 산업에 움직일 기술 트렌드나, 그다음에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와 생산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, 그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박람회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, 아무래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AI 테마였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전제품과 AI라고 한다는 거는 결국 온디바이스 AI 이쪽으로 이제 했었는데, 저는 이제 10일 날, 9일 날까지 해서 이런 온디바이스 기대감으로 인해서 막상 이제 이 박람회가 행사가 진행이 되면은 주가가 반도체 시장이 한 번 더 빵 터트릴 줄 알았는데, 최근에 가파른 상승의 피로감으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선반영 때문인지, 혹은 삼성전자의 어, 실망스러운 기대 그 실적 저하보다 생각보다 저조한 실적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와서 그런지 10일 날부터 해서 오늘까지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중요한 거는 지금 이 AI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냐면, 이전에는 이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 쪽으로 이제 돈이 많이 수급이 몰렸었는데,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구현이 됐다. 이제 곧 이러한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또 수급이 소프트웨어,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으로 돈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, 이 정도만 이해를 해 두시고 주식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조건들 때문에 피곤함 때문 그런지 모르겠어도 지금 주가가 많이 흘렀죠. 최고점 대비해서 현재 거의 23%, 20% 이상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, 음, 제가 아마 이때부터 촬영을 하면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보지 않았냐, 만 원 정도 왔을 때.
그래서 뭐 이때 한번 팔고 15,000원 한번 팔고 13,000원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, 뭐 제가 댓글 캡처해서 그러진 않을 텐데, 뭐 이때 이제 제 가이드라인 말씀드린 거는 제 기준인 거지 제가 사라 팔라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, 뭐 이때 10,000원 밑에서 팔라 해서 뭐 이런 유튜버들 말 믿지 마라 뭐 이렇게 또 댓글 다신 분이 있었었는데,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. 자기의 주관도 없이 그렇게 매매를 하면서 남 탓을 하고 그렇다고 하는 거는 결국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살아가는데도 크게 도움이 안 되겠죠. 뭐 어쨌든 만약에 10,000원 밑으로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뭐 수익이 났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만약에 욕심부려서 여기까지 이제 들고 갔다라고 해서 매도를 못 팔았다고 이제 가정을 해본다면은 어 저라면은 저도 위에 13,000원 가격 봤다가 그날 종가가 12,000원, 거의 10% 떨어졌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돈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왜냐면 내가 이때 평가 손익이 플러스 100만 원이었는데 이때 되면은 플러스 80만 원 돼 있으니까 내가 20만 원 잃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플러스 80만 원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위에서 플러스 100만 원이었던 걸 봐서 이 머릿속이 잔상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지금 수익이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마이너스 20만 원 손해봤다라고 이제 사람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또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, 그렇다고 해서 다음날 종가 기준으로 해서 또 떨어졌다가 또 가격이 또 떨어졌는데 매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? 못하겠죠. 근데 오늘 이제 또 개파락을 하면서 이렇게 또 시작을 하면은 절대로 매도를 못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 내가 어느 정도 기준선을 잡고 그 기준을 맞춰서 매도를 하면은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꼭대기에 팔지 못한 것이 그게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, 저희가 이 생각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고 참조하시면 좋겠다는 거지 제가 뭐 살라 팔라는 계속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자 그래서 이게 왜 익절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, 내가 3%씩 수익을 10번 내는 거랑 10%? 그 수익을 7번 내다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30% 손절을 보고 그 다음에 10%두 번을 익절해서 10번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복리로 계산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30%가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한 50% 정도라고 한다면은 어, 계속 3%씩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은 수익이 누적이 되면 34%가 되는데, 여기서 좀 과하게 먹으려고 10% 7번 먹다가 중간에 한번 반토막 내고 다시 10% 수익을 내면은 전체 계좌가 20%밖에 수익이 안 되는 그러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데, 뭐 이게 30%건 50%건 제가 말해 하고자 하는 요지는 꾸준하게 수익을 유지를 해서 불려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, 크게 먹으려다가 한번 넘어지면은 그게 타격이 더 크다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잡고 꾸준하게 수익하는 게 중요한 거지, 한방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려서 이렇게 좀 지지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주가를 다시 보자면은 기준 라인이 지금 이탈을 했죠. 그래서 밑에 이제 지지 라인 오늘 종가상 요 파란색 선 11선이 9,869원, 한 9,900원 정도 돼야 되는데, 결국에는 의미 있게 지지를 받으려면 10,0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, 떨어지면은 요 노란색 선 21선 8,600원 정도까지 밑에 하락 폭이 열려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, 시나리오는 많겠죠. 방금 했듯이 말아 올리거나 여기서 페이크를 줬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경우 하나 있을 거고, 옆으로 횡보하다가 상승, 그다음에 혹은 옆으로 횡보하다가 하락, 그다음에 밑에 지지 라인에서 상승, 하락, 건 바이 건 다 있을 텐데 거기서 내가 어느 기준을 라인을 잡고
더 가격이 만약에 오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 놓고 대응을 하는 거지, 내가 여기서 올라갈 거야 몰빵, 내려갈 거야 손절,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댓글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아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. 여기서 결과값은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다만 종가가 형성이 되고 내일 또 시장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주가를 바라보는 관점들은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날 그날 또 촬영을 하면서 어떤 시나리오 있을지에 대한 저의 생각, 그다음에 어 지금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, 분석한 부분들을 같이 좀 자료를 말씀을 나누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네오셈 이 종목 지금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다시 살아날지 어떻게 될지 대해서 계속해서 관찰 추적할 테니까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